자, 스피드고 전송기 2.0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 요거를 실제 한번 배워볼 텐데, 자, 요렇게 누르면 요런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자, 이런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누르자마자 오류 메시지가 뿅 하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도매매 API 키를 넣으세요.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필기 내용도 나중에 다 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세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되게 빡빡하죠? 3시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도매매를 연동한다. 자, 세팅할 때는 기본적으로 API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왜, 그, 우주정거장에, 쫙 우주, 뭐, 인공위성 같은 게 쭉 발사가 되면 우주정거장에 뭐 우주 비행선이 도킹을 하잖아요. 연결을 하잖아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우주정거장에, 우주선 비행선이 도킹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우주정거장과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API라고 하는 겁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제가 질문해 주세요. 그랬더니 API가 무슨 약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인터페이스라는 뜻입니다. 되게 유식하죠? 자, 어쨌든, 너와 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랩을 하고 싶은데,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과 스피드고 전송기를 연결해주고요. 도매매와 스피드고 전송기를 연결해 주는 거. 연결하기 위해서는 API라는 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스피드고 2.0을 여기서 뿅 누르자마자 여기 연결이 되면서 뭐라고 뜨냐면 도매매 API 키를 연결해 주세요라고 뿅 하고 뜹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마켓 계정 관리를 누릅니다. 누르면 요게 비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점심 안 드신 분 속이 비어 있는 것처럼 자, 자, 김포 굶음 적어주셨던 우리 대표님처럼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매뉴얼은 여기 누르시면 나와요. 도매매 API 키 발급 누르면 여기에 나와요. 방법이 나오는데 요거 보고 하시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고로 이 설명서를 잘 안 보잖아요. 그쵸? 로봇 청소기가 와도 그냥 설명서 안 보시고 다 눌러보잖아요. 고양이도 태워보고 강아지도 태워보고 우리 갓난아기도 태워보고 하시잖아요, 보통. 근데 설명서는 여기 다 나와 있긴 합니다. 참고로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 세팅할 건데 여기도 설명서가 있습니다. 누르면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설명서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실제 보여드리면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자, 도매매 API 키 관리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API 키 센터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최대 5개까지 쓸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여러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도매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표님들은 여기가 비어 있으실 겁니다. 텅 비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추가 발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십니다. 왜냐면 스피드고가 스피드고하고 도매매를 연결해 줘야 돼요. 스피드고는 도매매에 있는데 연결을 왜 해야 되나요?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매매 자료를 우리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매를 먼저 스피드고한테 연결시켜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쇼핑몰 통합관리 도구죠. 여기 서비스명 스피드고 전송기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도매매 주소를 적어주셔도 돼요. 이 주소. 요 URL을 복사해서 적어주셔도 되는데 정석으로 하자면 음, 도매매 키 값이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도매매.com. 자, 요게 기본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서비스 URL. 필기 나중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담당자는 본인 이름 쓰시면 돼요. 잘못 썼네요. 제 이름 써야죠. 정우성. 자, 장동건으로 할까? 장동건. 자, 저희 와이프가 정우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음 생에는 정우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요즘에 또 정우성 또 말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정우성은 용서가 되잖아요. 잘생겼으니까. 자,
본인 이름 써주시고, 자, 여기는 이메일 주소, 본인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고 체크한 다음에 입력 완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발급이 돼요. 앞으로 API 키를 한 두 번 정도 더 보실 텐데 API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숫자와 영문자의 조합으로 생겼어요. 약간 비밀 열쇠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아까 전에 우리 요거 빈칸, 그쵸? 빈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붙여넣기 해서.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도매매 연결은 끝납니다. 도매매 연결 끝나고요. 아마 대표님들은 제가 이거 지금 닫진 않을게요. 자, 요게 요렇게 닫혀 있어요. 전부 다. 밑에가 다 닫혀 있으시거든요. 그럼 이 닫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씩 열어주시면 돼요. 자,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주시면 요게 활성화가 되고요. 이제 요거를 넣어주면 되는데 요 작업을 10분 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약간 드라마처럼 이제부터 자 오늘은 두 군데만 할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하고 그다음에 쿠팡 오늘은 두 군데만 연동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 등록하는 거에서부터 잘 등록하는 거 그다음에 주문 넣는 거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2교시 때. 자 우리 어 이제 대표님들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분을 쉬거든요. 자, 50분부터 해서 자, 3시 정각에 뵙겠습니다. 자, 3시 정각이 되면 시간 빨리 가죠, 되게. 금방 갑니다, 3시간. 자, 3시 정각이 되면 제가 화장실에 있다가 이제 끊고 옵니다. 정확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3시 정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사항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없이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무엇이, 모두 답변 드립니다. 강의 후반부에, 진도 다 빼고 나서. 자, 강의 후반부에 모두 답변 드립니다. 모두 모아서 답변 드려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첫사랑이 언제 그런 거 말고요. 자, 오늘 참석하신 이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10분 뒤에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고프신 분들은 뭘 좀 드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리에 오셨나요? 자리에 오셨으면 숫자 3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좋아요. 아, 잠깐만요. 질문 정리만 좀 하고 계속 할게요. 부랴부랴 저도 끊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오케이,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음. CS. 좋은 질문 많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33333. 많이 안 오셨는데? 많이 오셨구나. 네 분, 8분, 11분. 오케이.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도매매 API 키 받는 거는 API 키 관리 들어가서 추가 발급, 그 다음에 요거예요. 쇼핑몰 통합 관리 도구. 요겁니다. 요거 하시면 되고, 여기 스피드 고전송기. 영상 나중에 보실 수 있으시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 본인 거 쓰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본인 이름 정우성. 저번에 제가 어떤 분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연결 안 된다고 제가 잠깐 봐드렸는데, 그분 거 보고 빵 터졌잖아요. 여기 보니까 정우성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 이름 쓰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 본인 이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API 키 누르셔서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팅은, 다른 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게 제가 몇 년 동안 해놓은 영상이 있고요. 제 유튜브에 다 있어요. 올해 5월달 영상이나 3월달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강의 후반부 때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요거 세팅하는 걸 다 설명하고 있으면 한 2시간 가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세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물론 중요하긴 한데, 세팅하는 걸 들으러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두 군데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대부분의 매출이 다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나오거든요. 스스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쿠팡에서 매출이 나오시기 때문에, 자, 스마트 스토어인데,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요렇게 이제 바로 가기가 되실 겁니다. 광고 비전 저 어떡하지? 제가 뒷부분에 시간이 좀 되면 계속 무조건 답변은 다 드리겠습니다. 이 쿠팡 광고비 이야기가 많으신데, 저거는 사실 초보들이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초보들이 써봐도 괜찮긴 해요, 사실은. 제가 좀 리얼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자,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센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결할 때는 1번 API라는 거 연결을 하고요. 2번 배송 정책이라는 걸 적어줘요. 자, 제가 이 원리를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이 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쿠팡도 API 배송 정책, 11번가도 API 배송 정책 다 똑같습니다. 떤 프로그램을 쓰든 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API랑 배송 정책을 세팅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API 먼저 봅시다. 자, 얘는 쭉 보시면 여기 판매자 정보가 아니라 스토어 관리. 자, 스토어 관리에 API 관리라고 있습니다. 적어 드릴게요. 스토어 관리에 API 관리. 자, 스토어 관리에 API 관리. 요걸 누르시면요. 자, 오늘이 처음이신 분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PI 사용 신청이라고 보일 겁니다. 여기에 API 사용 신청. 사용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초록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초록색 버튼을 뿅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바로 요게 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사용. 자, API 대행사는 저는 이제 여러 개를 쓰고 있어서 그런데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GNG 커머스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GNG 커머스. 이 GNG 커머스가 뭐지? 자, 도매매의 법인명입니다. 도매매 회사 이름이에요. 도매매 오시면
주식회사 GNG 커머스, 그쵸? 도매매 회사 이름이 GNG 커머스입니다. 자, 그래서 GNG 커머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GNG 커머스. 그러니까 상품 API랑 주문 API를 GNG 커머스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API 사용 신청 설정은 사용을 해주시고, 그러면, 자, 저장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뭐, 선물하기 복수 배송 시 사용 설정이 뭐라 뭐라 하겠습니까? 라고 뜨면, 어이구야 하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거든요. 요건데,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상품 API랑 주문 API를 주식회사 GNG 커머스로 한다. 자, 그러면 요렇게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게 NCP로 보통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네이버 페이 아이디거든요. 어찌됐든. 자, 요게 나오면은, 자,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 요거를 복사해서 스피드고 전송 여기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스토어 상점명, 플레이어 자기 스토어 상점명 적어주시고, 그다음 여기는 아까 방금 발급받은 이 NCP 언더바 블라블라 되어 있는 거를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스토어 상점 아이디는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상점 아이디는 스토어 설정의 기본 정보 관리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 요거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거든요. 도메인 쭉 보면 자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요 뒷부분에 요게 아이디예요. 본인의 요 뒤에 있죠. 요게 본인의 아이디예요. 슬래시 뒤에 있는 거. 요 아이디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상태 체크 눌러주시면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연결 성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설정을 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됐든 상점명하고 API 아이디하고 상점 아이디. 상점 아이디는 아까 제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넣어주고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앞으로 저장은 계속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API 밖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API 사용 신청. 그 다음에 주식회사 GNG 커머스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자, 배송 정책을 저희가 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송 정책 같은 경우는, 여기 가셔서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메뉴를 누르시면요. 상품 등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송 정책 때문에 등록하는 겁니다. 자,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상품 등록. 자, 누르면, 요렇게 일단 뭐 카테고리 아무거나 쓰시고요. 상품명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되죠.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뭐 베스트 아무거나 쓰고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쭉 내리시면 배송이라고 있어요. 배송. 우리가 이게 배송 정책이 맞아야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배송 정책은 배송 여부는 배송, 방법은 택배, 배송 속성은 일반 배송, 택배사는 CJ에 대한 통은, 자, 묶음 배송은 불가, 상품별 배송비는 무료, 그리고 제주 도서관과 추가 배송비는 그냥 뭐 설정함, 3권역에 추가 배송비를 5,000원씩 받읍시다. 5,000원, 5,000원. 자, 별도 설치비 없음. 자, 출고지는 본인이 처음 사업체 입장할 때 등록한 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주소로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 자, 그 다음에 반품 교환도 기본 반품 택배사 적어주시고, 반품 배송비 5,000원, 이거 5,600원은 뭐야? 자, 왕복 10,000원. 그 다음에 반품 교환지도 출고지 정보로 주소록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배송 정보 있죠? 지금 배송. 그리고 이거 무료 배송이죠? 자, 요 상태에서 임시 저장 한번 누릅니다. 임시 저장.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템플릿이 하나 설정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료 배송으로. 이거 다 알려드립니다. 이거 다 정리해서 제가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상이랑 필기 내용 자료는 다 드릴 겁니다. 자, 무료 배송으로 설정하고 임시 저장한다. 자,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는 끝! 설정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셔서 여기 가셔서 연동 눌러보시면 아마 되실 거예요. 연동 연결 성공 되실 거고요. 그다음 저장 누르시면 돼요.
자, 됐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쿠팡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쿠팡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냐면, 11번가 롯데온 옥션 지마켓 나머지들은 제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 몇 월 걸 보면 됩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강의 후반부 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기계적인 거라 이거는 세팅은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제가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쿠팡 요런 식으로 한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나는 강사님 너무 많은 마켓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쿠팡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쿠팡만 갖고도 매출 1,000만 원 나오니까 쿠팡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쿠팡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닫혀 있으시겠죠? 닫혀 있는데, 이렇게 닫혀 있을 텐데, 누르시면 열립니다. 빨간불로 열리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칸이 다 비어져서 나올 겁니다. 저는 채워져 있지만. 자, 그러면 윙 바로 가기 누르시면, 이렇게 쿠팡 윙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좋아요. 좋은 질문도 많네요.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자, 여기 보시면 쿠팡 관리자에서 API입니다. 쿠팡 관리자. 왼쪽 메뉴로 가겠습니다. 왼쪽 메뉴. 자, 왼쪽 메뉴는 여기에요. 요거. 여기 보시면, 자, 판매자 정보에서 추가 판매 정보가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에 추가 판매 정보. 판매자 정보에, 판매자 정보에 추가 판매 정보. 추가 판매 정보. 자, 그러면 보통 비번을 다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넣어주죠, 뭐. 어디 갔지? 음. 자, 넣으시면요. 제일 하단에 오픈 API 키 발급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하단에 오픈 API 키 발급. 제가 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미 발급을 했지만 대표님들은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급 버튼 누르시면 오픈 API입니다. 플레이오토 이건 아니에요. 웹 솔루션 아닙니다. 오픈 API라고 떠요. 잠깐만요. 혹시라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자, 캡처. 요겁니다. 자, 요걸 하시면 되고요. 자,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동업체를 눌러라 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스피드고를. 스피드고 여기 있네. 그쵸? 도매국, 도매매, GNG 커머스를 누르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약관 동의라는 게 떠요. 그럼 약관을 쭉 내리셔. 약관 동의 그냥 다 누르시면 돼요. 약관은 뭐, 우리가 뭐, 잘 안 보잖아요. 그냥 동의 하시면 돼요. 어쨌든, 요렇게 누르시면 요렇게 발급이 됩니다. 요렇게 발급이 돼요. 자, 발급이 되면 여기 업체 코드, 액세스 키, 시크릿 키가 있는데 업체 코드, 액세스 키, 시크릿 키를 스피드고에 보시면 업체 코드, 액세스 키, 시크릿 키 보이시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그렇죠? 그다음 또 복사, 복사. 그다음에 붙여넣기.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컴맨도 제 강의를 보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다음에 윙 아이디가 있습니다. 윙 아이디는 쿠팡에 보시면 여기 위에 본인의 로그인 하실 때 쿠팡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기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 체크하시면 안 되실 겁니다. 아마 아직까지 다 한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자, 어쨌든, 자, 여기 액세스 키 다 적어주시고, 연결 체크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고요. 자, 어렵지 않죠? 그렇게. 자, 쿠팡에 가서, 판매 정보에 추가 판매 정보 들어가서, 그쵸? 로그인 한번 하고 제일 하단에 내려서 발급키 누르면 된다 그랬습니다. 오픈 API 키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고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GNG 커머스 확인
누른 다음에 업체 액세스 시크릿을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제가 지금 두 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로그인 아이디까지 적어주시면 API 키는 끝납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도매매, 도매구 선택해서 발급. 해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배송 정책은 어떻게 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자, 쿠팡이 연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자, 쿠팡 여기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 판매자 정보에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실수하시면 연동이 안 돼요. 자, 판매자 정보에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 판매자 정보에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 자,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주소로. 자, 그럼 여기가 비어 있으시겠죠? 텅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럼 집어넣어요. 잘 보십시오. 자, 여기 주소지명은 아무 이름만 써도 돼요. 정우성 주소지.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대표 주소 적어주시고, 자,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010에 뭐 123412 본인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이 중요합니다. 제주 도서상간 배송 여부는 우선 가능으로 체크합니다. 가능. 그러면 택배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대표님은 택배사가 없죠. 택배사 계약이 없다면 우체국이나 편의점을 선택해 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오류가 발생 안 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류 발생 안 되시게 하려면 여기에 쭉 보시면 기타 택배사라고 있습니다. 기타 택배사. 왜냐면 제가 한 달에 적어도 30명 정도를 가르치거든요. 적어도. 그리고 많이 가르칠 때는 뭐 100명 이상도 가르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오류들을 제가 봐왔겠죠. 그걸 제가 해결해 왔을 거고. 그래서 제가 시키는 요대로 하시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자, 계약 택배사가 있으면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자, 제주 5,000원. 제주 왜 5,000원? 자, 택배 없으신 분들, 그냥 오늘 투잡이나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 온라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 몇 년 전 영상에 보시면 CJ 대한통운으로 해서 뭐 1, 2, 3, 4, 5, 6, 7 이렇게 적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팅 영상은 최근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강의 끝날 때 뒤에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등록하시면 출고지가 등록이 되고요. 자, 반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품지 하셔서 뭐 기본 반품지 아니면 뭐 정우성 반품지 뭐 장동건 반품지 하시면 되겠죠. 요즘 박보검인가요? 제가 너무 아재 너무 나이가 들었나 제가? 박보검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박보검 반품지. 기존 등록돼 있는 사람도 저랑 지금 차이가 있으면 새로 등록하시고요. 차이가 없으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출고지 반품지는 여러 개 등록해도 무방하거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자, 010-1234-1234. 자, 나머지 똑같은데 여기에 택배사 계약 여부를 없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반품지는. 그러면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오류가 생기지 않고요. 기존 세팅되어 있는 분들도 기존 세팅되어 있는 걸로 쓰셔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 되면 본인이 스피드고가 안 된다 그럼 제가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출고지 반품지를 등록합니다. 출고지 같은 경우는 기타 택배사 선택하면 되고, 제주 5,000원, 기타 5,000원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반품지는 택배사 없음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만국 공통입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스피드 보존 성기가 안 된다. 도무지 연동이 안 돼서 써먹을 수가 없다. 연동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시키는 오늘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요 방법 요대로 하시면 거의 문제 없이 되십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일단 세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팅 제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 쿠팡만 보여드렸는데, 자, 다른 마켓은 관련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 후반부에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세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도 될까요? 숫자 3 좀 적어주세요. 숫자 4. 4, 4. 죄송합니다.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3을 아까 썼기 때문에. 좋습니다. 잘 듣고 있는지도 물어보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두둥. 연동이 끝났습니다. 자, 항상 세팅 끝나고 나서는 항상 저장 버튼을 습관적으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거를 또 알려드릴게요. 자, 세팅이 끝났어요. 이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뭐 11번가도 하실 거고 롯데온도 하실 거고 옥션 지마켓도 하실 거고 그쵸? 참고로 플레이어토는 또 다른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플레이어토를 쓰시는 분만 하시는 거고 이거는 월 매출 1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한 두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거든요. 저희 교육원에서 줌으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 강의 들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플레이어토는. 제가 플레이어토 정식 등록 강사예요. 그 다음에 테무나 그립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새로 생긴 계정인데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천천히 하셔도 되고, 일단, 바이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나? 또 선을 넘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게 인터파크거든요? 인터파크. 작년에 이제 티몬과 위에프가 티베프 사태를 일으켰잖아요. 지금도 오픈을 못하고 있죠. 티몬 같은 경우도. 오아시스에서 인수했는데 오픈을 못하고 있죠. 위에프는 인수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티몬 위에프는 지금도 아직 판매자들 못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파크는 사실 상관이, 뭐, 어쨌든 쇼핑은 연관이 있으니까 바이질에서 인수했는데 저도 안 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이거 본인이 이제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자꾸 그리셔서 좀 씌울게요. 자, 어찌됐든,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롯데온 옥션 지마켓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 6개 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리 대표님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시거나 돈을 벌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5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번, 상품 등록. 당연히 상품을 등록해야 팔겠죠. 자, 이거 잠깐 누가 그림 그리십니까? 잠깐만요. 자, 상품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상품 등록하고, 그 다음에 발송 처리. 아, 발주, 주문 확인 처리. 자, 발주 처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송 처리, 송장 입력하는 거. 발송 처리. 자, 그 다음에 CS, 품절 처리. 재고 관리죠. 재고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CS. 자, 앞으로 온라인을 하면 이 5가지를 합니다. 상품 등록, 발주, 발송, 품절, 재고, CS. 자, 요 5가지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요 5가지를 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상품 등록은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한 3, 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일단 디폴트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 등록하려면 상품을 선정해야 되겠죠. 자, 상품 선정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 강의를 합니다. 자, 상품 선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뭐 1000개 등록할 거기 때문에 할 것이기 때문에 상품을 많이 선정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 때 보여드릴게요. 카테고리별로 설정한다. 자, 두 번째. 참고로 온라인 판매라는 게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뭐, 김태환 대표님 강의라든지, 제 강의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성일 대표님 강의라든지, 왜냐면 그게 뭐 강의팔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한 10시간 이상 배워야 돼요. 10시간이 뭡니까? 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될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무조건 강의를 듣고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그게 덜 고생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어찌됐든 상품 선정을 하고 나서 이제 상품을 DB 박스에 담습니다. 마이 박스에 담습니다. 마이 박스에 담아요. 자, 마이 박스에 담아요. 자, 마이 박스는 약간 장바구니 같은 겁니다. 상품을 먼저 담는 거예요.
그걸로 검색해서 담는다. 아, 좋습니다. 제가 이거 다 답변 다 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요거는 제가 Q&A로. 근데 조금 이따 강의 내용에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 이거 조금 이따 하고 아까 질문이 한 개 또 있었는데, 음, 뭐 이거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다 답변 드릴게요. 음, 됐어요.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마이박스에 담아요. 그 다음에 원하는 마켓에 템플릿으로 등록합니다. 자, 템플릿이라는 걸 그래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 템플릿 설정. 자, 우리가 상품을 한두 개 등록하는 게 아니라 100개, 200개씩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템플릿이라는 걸 적용을 해줄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솔루션을 쓰든 다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상품 100개를 골랐어요.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를 12,000원에 등록할 거예요. 아니면 13,000원에 등록할 거예요. 그러면 배수를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뭐 1.3 혹은 1.35 혹은 1.4 이런 식으로 배수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템플릿에다가. 그러면 그 템플릿에 맞춰서 상품들이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송비, 무료 배송으로 할 건지 유료 배송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템플릿이라는 걸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거고요. 템플릿은 다양하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양하게 설정하는 게 좋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사님들이 강의 시간 할 때 자세히 설명해 주겠죠. 제가 오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자,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자, 템플릿에서 주의사항. 제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 연동했죠. 그 다음 쿠팡 연동했죠. 했으면 반드시 해당 마켓에 템플릿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각. 각각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대표 템플릿은 각각 대표 템플릿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대표 템플릿 한 개, 쿠팡 대표 템플릿 한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것도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자, 보면 스피드고 전송기. 우리 지금 계정 세팅했는데 위에 보시면 템플릿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템플릿 관리. 자, 그러면 일단 스마트 스토어부터 해볼게요. 등록. 등록 버튼 있습니다. 자, 등록을 누르면 뭐 템플릿은 이제 대표님들 배수는 이제 뭐 1.4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무료 배송 이러면 어, 모든 상품이 만 원짜리가 14,000원에 등록되는 겁니다. 곱하기 1.4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름은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끔 써주면 됩니다. 1%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대표 템플릿이 반드시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등록할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상품명은 등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외하시면 되고요. 자, 이건 스마트 스토어만 있는 건데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다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스마트 스토어에만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배송비 설정에 배송비 판매가에 포함해 체크를 하시게 되면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근데 요걸 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료 배송이 됩니다. 도매매 만약에 3,500원이면 고객이 볼 때는 그냥 뭐 1.4배로 등록된 상품 중에 결제할 때 배송비가 3,500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지하면 유료 배송, 체크하면 무료 배송. 강사님, 그러면 배송비를 체크하면 비싸 보이잖아요. 괜찮습니다. 비싸도 팔립니다. 왜요? 최신성과 저가녀 때문에. 아침에 1교시 때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닙니다. 가격은 비싸요. 우리가 파는 게. 그래서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라 노출로 파는 겁니다. 노출로. 확률적으로. 1,000개 팔면, 1,000개 올리면 1개 팔리는 확률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료 배송으로 파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너무 비싸면 안 팔립니다. 적당히 비싸야 됩니다. 그 적당이라는 게 참 어렵죠. 자,
일단 배송 설정에 배송비 판매가 포함해 체크를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뭐 세 개 살 때마다 배송비를 한 번 더 받을게 하는 건데 체크 안 하면 됩니다. 체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해버리면 도매매 상품 중에 한 4, 50%가 빠집니다.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판매자 입력 태그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본인 전화번호 씁니다. 010-1234-1234. 그 다음에 AS 안내는 판매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판매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옵션은 상관없고요. 이건 뭐 상관없고 쇼핑몰명 적어줘야죠. 플레이 온 더 테이블. 한번 이거 등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택배사는 아무거나 CJ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자, 출고지를 눌렀을 때 만약에 눌렀는데 뭐가 보이더라. 연동이 잘 된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랑. 자, 반품지도 마찬가지예요. 눌러면 되고 반품 교환 택배사는 그냥 아무거나 한진택배. 자, 요게 이제 템플릿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몇 배로 할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일단 제가 왜냐면 제 유튜브에 이걸 시시비비 붙이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왜냐면 제가 싫은 소리 듣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면 저희 교육원 교육생들은 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리얼하게 다 설명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영상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막 그게 맞느니 틀리느니 막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방지하고자 1.35로 하겠습니다. 만 원짜리를 13,5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것도 공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요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옵션가는 옵션을 선택했을 때 더 더하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보진 않아요. 근데 찝찝하면 뭐 1.1, 1.2 하시면 되겠죠.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수수료는 뭐 나는 법인세나 뭐 부가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할 거야 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무방해요. 자, 그 다음에 할인가는 뭐 만 원에 등록해서 짝 해서 9,800원 이런 식으로 할인율을 주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제 포인트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일단 요게 되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지금 몇 시에요? 제가 다 설명하고 만약에 시간이 좀 남으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율 설명 좀 해드릴게요. 뒤에. 그다음에 할인가, 요게 제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입니다. 필수. 할인가는 1%라도 있는 게 상위 노출됩니다. 이게 매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수수료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근데 제 강의 보면 뭐, 이거 쓰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 강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지금 1.35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요. 자, 가격 올리면 뭐 상관없고요, 이거는. 자, 배송 대행 이미지는 사용합니다. 어디다가? 뭐 아무거나 체크하셔서 하단에 상세 페이지 하단에 정보 제공 동의도 이미지 포함해서 그냥 하단에 노출합니다. 자, 나머지 요거는 상관없고요. 자, 만약에 밑에 요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들 있죠. 요거 안 되는 분들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이시면 줄어듭니다. 화면이. 이거 많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10명 중에 한 3명이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화면을 강사님 저는 저장 버튼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옮겨보세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장 누르면 됩니다. 자, 우리 쿠팡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조금 빨리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지금 오늘 제가 강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하는 거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마음 급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야, 좋네. 이거 어떡하지? 오늘 너무 딥하게 이거 너무 많은 질문들이 너무 딥한 질문이 많은데 이게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정상 금액에서부터 카테고리 수수료를 이런 걸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근데 가능하면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대량 등록은 1타입니다. 1타. 자, 제가 가르친 사람들이
한 90%는 제가 가르쳤을걸요? 이 대량 등록은? 국내? 아, 1타입니다, 1타. 스피드고는 제가 태생부터 같이 했으니까. 아, 물론 요즘에 우리 김태환 대표님도 잘 하십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자, 보면, 한번,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죠? 템플릿 두 번째 거 쿠팡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쿠팡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자, 쿠팡에 등록 버튼 누릅니다. 등록 누르면 1.35에 1% 무료 배송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템플릿은 대표 템플릿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똑같죠? 배송 비용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마시고. 자, 저는 참고로 몇 가지 적으면서 합시다. 일단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왜냐면 누군가에게 오늘이 마지막 강의이실 수 있잖아요. 자, 매출 첫 번째, 무료 배송으로 파는 게 좋다.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할인율은 반드시 준다. 반드시 준다. 그렇죠? 왜냐면 저도 옛날에 무료 강의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돈 내고 강의를 들었죠. 왜냐면 그게 낫더라고요. 돈 내고 듣는 강의가 제일 낫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오늘 어쨌든 저를 만나셨으니까 매출 500은 찍으셔야죠. 저를 아는데 500을 못 찍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음. 1000만 원은 사실 찍어야 되시겠지만. 자, 어쨌든 요렇게 체크하시고 전화번호 씁니다. 010에 뭐 아무거나 쓰세요. 자기 전화번호 쓰세요. 제 전화번호 쓰지 말고. 그다음에 AS 안내는 판매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건 제가 CS용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하셔도 안 받아요. 제 전화는 따로 있습니다. 자, 참, 요걸로 전화 많이 하시거든요? 전화 안 받습니다. CS용 전화, 안 받는 전화도 하나 만들어 놓는다. 요건 제가 약간 비방용이라서 요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쇼핑몰명 적어주시고, 객미리 적어주고, 출고지를 눌렀는데 보인다. 베스트입니다. 출고지를 눌렀는데 보인다. 연결 잘 되신 겁니다. 자, 요거는 중급 교육에서 나오는 거라 지금은 쓰실 필요 없고요. 요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판매가 요율은 뭐 1.35로 하겠습니다. 할인율 1%. 1%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계산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뭐 손댈 거 없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저장. 저장. 일단 등록 사용법 먼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템플릿 설정이 끝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1번가도 했다. 그러면 11번가도 템플릿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마켓에 만약에 11번가를 했어요. 연결을. 또 뭐 기존 영상을 보고. 그러면 11번가도 반드시 대표 템플릿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한 사이트는 해줘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상품을 본격적으로 한번 등록을 해봅시다. 제가 상품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상품 검색으로 찾는 방법입니다. 저희 교육생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좀 줍니다. 제 자료를. 비공개 자료를 좀 드리고 매출을 찍으시라고 드리긴 합니다. 근데 그냥 막 뿌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약간 대회비가 좀 들어가 있어서.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상품 검색 들어가시면 대표님들께서는 이렇게만 해도 돼요. 자, 카테고리별로, 뭐, 패션, 잡화, 모자, 요즘 모자 잘 나가거든요. 귀다리 모자 한번 팔아봅시다. 귀다리 모자. 화면 잘 안 보시죠? 패션 자파에 모자, 귀다리 모자. 자, 그 다음에 쭉 내리시고요. 다른 건 손 안 대셔도 돼요. 다른 건 손 안 대셔도 되고, 여기에 제가 수량별 비례, 이건 빼라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템플릿 만들 때. 구간별 배송료. 이거는 뭐, 10개 주문할 때마다 배송비가 추가됩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체크를 해버리면 많은 상품이 다 필터링이 돼서 걸러져서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빼줍니다. 기본적으로. 빼주는 게 좋아요. 빼셔도 무방합니다. 빼는 게 좋아요. 자, 요 상태. 요 상태에서 뭐 성인 상품도 다 빼는 게 좋고요. 자, 요 상태. 지금 귀다리 모자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검색. 우리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 등록을 못하고 한 5개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다리 모자가 총 5,400개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뭐 50개씩 보기, 100개씩 보기가 쭉 있는데 오늘 영상도 여러 번 보시면 좋겠죠? 여러 번 보십시오, 영상. 제 유튜브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 싹싹 긁어서 많이 보세요. 오늘 강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살짝 살짝. 제가 지겨우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막 합니다. 그리고 흥분하면 막 비방용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제 유튜브들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20개, 50개, 뭐 예를 들어서 20개다. 그러면 한 페이지가 20개인 거예요. 요 체크해서 저장하면 20개가 저장이 되겠죠. 체크하시면 20개가 저장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 샵, 밑에 여기 흰 부분에다가 샵 하신 다음에 귀다리 모자. 오늘 며칠이에요? 저는 습관적으로 날짜를 씁니다. 1217. 자, 이렇게 해서 마이박스에 담으면 이 귀다리 모자가 담기겠죠. 아니면 전체 선택하시면 5,400개가 담깁니다. 하나의 마이박스로 담겨요. 이거는 대표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뭐 50개씩 담든 100개씩 담든 200개씩 담든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실 겁니다. 자, 20개만 일단 담아 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박스에 저장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고 전송기 가보시면 여기 제일 위에 마이박스가 있어요. 장바구니 같은 겁니다. 자, 마이박스에 제가 방금 담은 모자가 보이시긴 하게 할 텐데 제가 지금 여기에 보세요. 해시태그 관리. 방금 귀다리 모자 오늘 1217 제가 담았잖아요. 그 앞에 클립 모양을 누르면 약간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앞에 클립 모양을 누르면. 요건 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상태에서 검색을 누르시면요. 요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김진우 대표님. 마이박스에서 별도 해시태그 보려고 클립을 클릭해도 아래 모든,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내가 보고 싶은 거, 지금 귀다리 모자잖아요. 요것만 체크를 해요. 요거를 체크하면 기본 설정이 돼요. 이렇게 빨간색이 되면서. 그러면 요 상태에서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 즐겨찾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선택한 20개만 보이겠죠. 20개만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김진 대표님,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해시태그를 자기가, 담을 때마다 다양하게 담으면 돼요. 뭐, 광고 걸을 거라든지, 이렇게 뭐, 다양하게 담아가지고, 뭐, 나는 뭐, 추석 선물 세트 할 거야. 그럼 선물 세트 해가지고, 선물 세트 파셔도 돼요. 어쨌든, 요렇게 등록하시면 검색이 되죠. 그러면, 제가, 뭐, 한, 시간 관계상 3개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3개만. 5개 할까요? 5개 해볼게요. 자, 5개를 내가 만약에 등록하겠다. 그러면 스피드고 전송 눌러요. 아까 우리 템플릿 만들었잖아요. 일단 다른 건 다 빼고 스마트 스토어 쿠팡만 내가 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뭐 1.4배에 하나 했다. 그 다음에 쿠팡에 1.35에 1% 무료 배송했다. 그럼 지금 템플릿만 선택해서 그냥 요거 바꾼다고 바꿔지진 않습니다. 이건 참고 가격이에요. 계산기예요. 여기 스피드고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만약에 등록 불가라고 떠 있으신 분은 99.9% 여기 빨간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켓 대표 템플릿이 없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 그게 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미 올린 게 있네. 잠깐만요. 이거 딴 거 등록하지 뭐. 2개만, 3개만 해봅시다. 자, 그럼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상품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몇백 개 등록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전송 리스트 가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전송 리스트, 마켓 전송 리스트로 이동이 돼요. 자연스럽게 2번째 메뉴로 넘어왔죠. 여기에 요 S 모양 있죠. 스마트 스토어 S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실제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이렇게 상품이 올라가서 판매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 제가 할인율을 줬으니까 1%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1% 할인이 됐죠. 1% 할인이 된 겁니다. 좀 닫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닫을게요. 자, 이런 건 다 툴입니다. 툴. 제가 쓰고 있는 툴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서 팔리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도 밑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등록해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해서 판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상품을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등록만 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대량 등록이라고 하고 300까지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매출이 나옵니다. 매출이 나와요. 수정 안 하셔도. 그냥 올리셔도 지금 이 상품을 등록한 사람들이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상위 노출 되겠죠. 왜요? 최신성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팔리는 겁니다. 뭐 상품명이랑 이미지가 이런 거 안 틀려도 그냥 제가 상위 노출돼서 팔리는 거고 이거는 한 300 정도로 나옵니다. 매출이. 제가 되게 허황되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 1억이 나옵니다. 안 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파시면 300 정도 나옵니다. 매출이. 그냥 상품만 올리시면. 지금 제가 올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일단 상품 등록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상품 등록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랑 계산하고 이런 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주문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강의 중에 주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쿠팡에 지금 주문이 들어왔어요. 상품을 이렇게 올리면 팔리겠죠, 쿠팡에서. 오늘 이렇게 반응이 좋고 질문이 좋아서 제가 조금 막 선을 넘으려고 해요.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자, 일단 두 개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 들어왔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왜냐면 제가 직접 하는 제품도 좀 있거든요. 두 개, 오케이. 주문이 두 개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뭐 서보람, 고민주 이런 사람들 주문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스피드고에 가보시면 자, 지금부터 주문합니다. 자, 메인에 보시면 스피드고 메인에서 주문 수집을 눌러준다. 자, 주문 수집. 여기 있습니다. 여기 버튼 있죠? 요거 눌러요. 그러면, 전체 사이트에 있는 주문을 한번 쭉 긁어와 줍니다. 쭉 긁어와요. 자, 스피드고가 조금 고도화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금 무거워졌어요. 좀 시간이 걸려요. 옛날에 되게 빨랐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워낙 기능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이제 속도가 조금 느려지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쿠팡 지금 방금 들어온 거죠? 따끈따끈하게. 자, 그럼 쿠팡 가볼게요. 지금 쿠팡 11번가 이렇게 주문이 쭉 들어왔는데 주문 관리 들어가서 쿠팡을 눌러요. 쿠팡을 누르고요. 여기서 주문 수집을 한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혹시라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주문 수집을 제가 다시 한번 누를게요. 얼마 정도 되려나 얘네들이? 4,800원짜리, 8,600원짜리, 오케이. 잔잔바리니까 잔잔바리 한번 주문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문 수집을 하십니다. 자, 쿠팡. 판매처라고 할게요. 가서 또 판매처라는 말은 스피드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피드고, 주문 수집, 쿠팡에서 다시 주문 수집을 누른다. 자, 그 다음에 주문 넣을 때는 도매국이 무료로 물건을 보내주지 않겠죠. 대표님들한테 여신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카드로 주문할 때마다 결제하실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예치금을 넣습니다. 예치금. 모든 도매 사이트들은 거의 모든 도매 사이트는 다 예치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넣을 때마다 예치금이 빠져나가는 컨셉이에요. 자, 그래서 예치금은 여기 이머니 충전 누르시면 이머니가 충전이 됩니다. 이거는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도매국이 뭐 큰 회사니까 떼먹고 도망갈 리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금액만큼 쓰시면 돼요.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원하는 금액을 쓰셔서 전 가상 계좌라고 이게 제일 빠릅니다. 제가 해본 것 중에 제일 빨라요. 요거를 충전하시면요.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그 계좌번호에 제가 이 금액을 넣으면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이머니가 충전이 돼요. 이머니는 얼마 넣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돈 있는 대로, 아니, 있는 대로라기보단 주문 들어오는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주문 들어올 때마다 넣습니다. 귀찮으니까, 돈이 묶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3만 원 있으니까 넣어 볼게요. 예치금 충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주문 수집을 마켓 주문을 눌러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두 명 주문 있었죠. 뭐 서땡이랑 고땡 있었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저 개인정보 때문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제 유튜브가. 자, 지금 두 명,
주문 들어왔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보십시오. 요거를 체크하고요. 위에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 발주 확인이라고 해서 결제 완료해서 배송 준비 중으로 바뀝니다. 결제 완료해서 배송 준비 중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결제 완료해서 준비 중으로 바뀌겠죠. 이걸 발주 확인 처리라고 해요. 참고로 결제 완료 상태에서는 고객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준비 중이 되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제 완료해서 준비 중으로 바뀌게 해주는 발주 확인 절차가 바로 요 버튼이 되겠습니다. 보통 주문 넣으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주문 및 결제 누릅니다. 그러면 3자 개인정보 동의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3자 정보 동의 문제 없습니다. 다 적혀 있습니다. 저희 법적인 문제 없어요. 자, 주문을 넣으면 예치금이 깎이면서 주문이 들어가겠죠. 자, 잘 보십시오. 자, 성공 2개. 그러면, 자, 쿠팡 한번 가볼게요.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제 완료해서 상품 준비 중으로 넘어가 있겠죠? 자, 보시면, 들어갔죠? 2개가 2개로 넘어갔죠? 자, 그럼, 도매매는요? 자, 마이 페이지에 주문 전체 목록을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 예치금이 깎이면서 방금 50분, 아우, 쉬는 시간이네요. 자, 50분에 주문 2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문 2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렇게 예치금이 깎이면서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주문 넣는 거는 제가 보여드렸죠. 주문 넣는 건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한번 더 보여드려요. 주문 넣는 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실분과 지금 주문 들어왔나 보네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 속 시원하게 비우고 왔습니다. 자, 주문은 대표님, 한 1,000만 원 정도는 다 나옵니다, 진짜. 안 나오면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와서 배우세요, 저한테. 제가 무조건 1,000 찍게 해드릴게요. 아니, 1,000이 시작입니다. 근데 문제는 1,000을 찍고 그 다음이 문제죠. 자, 2개가 만약에 들어왔어요. 2개가 만약에 들어왔어요. 그럼 스피드고에도 2개가 들어왔겠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재밌는 또 내용이 하나 있네요. 자, 보시면 지금 주문은 2건이에요. 주문은 2건인데 이거 고객이 1명이에요. 묶음 주문이 되는 거죠. 요렇게 지금 1개로 주문이 묶여서 들어가게 돼요. 그럼 12,000원? 돈이 있나? 있겠네. 자, 그럼 체크해서 들어가면 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자, 일단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무료 배송으로 파는 게 좋다 그랬죠. 왜요? 같은 상품을 2개 구매하게 되면 배송비를 벌게 됩니다. 왜요? 배송비가 판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배송비가 판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고객은 예를 들어서 8,000원짜리 3번 구매했어요. 3824를 구매했어요. 근데 배송비가 3,000원, 3,000원, 3,000원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문 넣을 때는 배송비를 한 번만 내면 되죠. 그럼 배송비 6,000, 6,000원을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또 조금 이따 시간 되면 설명드릴 게 너무 많네요, 오늘. 자, 일단은, 무료 배송으로 파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케이스입니다. 주문 넣어볼게요. 자, 들어갔네요, 그쵸? 요렇게 주문은 간단하게 넣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발송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문 넣고 나면 송장 번호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급사에서 물건을 보내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검색해 볼까요? 1개 넣었으니까 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지금 두 개 들어갔잖아요, 주문이. 요게 언제 나오냐면 시간이 좀 걸리면 나오겠죠. 이거 아침에 주문 넣은 것들인데 아침에 주문 넣은 것들이 빨리 이제 오후쯤이면 송장이 들어가고요. 얘네들은 뭐 빠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내일 송장 번호가 나오겠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송장 번호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 쿠팡에 이렇게. 쿠팡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문 넣은 거다. 그러면 준비 중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송장 번호 나온 걸 쿠팡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뭐 택배사가 어디다. 뭐 어디 택배사에서 롯데택배가 송장번호다. 그럼 롯데택배는 송장번호를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로 넣어줘서 체크한 다음에 발송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품 준비 중에서도 배송 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작업을 스피드고에서는 버튼 한 번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배송 상태 갱신이라고 하는 버튼 한 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송장 번호가. 배송 상태 갱신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송장 번호가 마켓에 모두 입력됨. 자, 쉽죠? 이제 그냥 송장 보세요. 그럼 지금 두 개 들어갔네. 자, 쿠팡 같은 경우는 송장 두 개 들어갔고요. 11번 가도 네 개 들어갔어요. 두 개 들어갔네. 그쵸? 자, 요렇게 송장 번호가 바로 들어갑니다. 쿠팡 한번 가볼까요? 아까 네 개였잖아요. 새로 고침. 두 개가 들어갔겠죠? 그럼 상품 준비 중이나 배송 중으로 바뀌었겠죠? 바뀌었죠? 한 개가, 두 개가 바뀌었네요. 한 개가 넘어갔네. 그쵸? 한 개만 넘어갔네요. 쿠팡 같은 경우는. 아까 네 개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넘어갔는데, 얘는 배송 지시에서 중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택배사랑 쿠팡이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끝. 발송 처리 끝. 자,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주에 등록한 상품이 있는데, 품절이 됐어요. 도매매에. 근데 쿠팡에는 아직 품절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도매매에는 품절이고, 쿠팡에는 품절이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럼 그거를 동기화 시켜줘야 돼요. 맞춰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요? 버튼 한 번이면 됩니다. 품절 처리라고 하는데, 스피드고에 보시면 품절 상품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품절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벌써 했네요. 그쵸? 품절 상품 업데이트가 돼요. 버튼 누르면 됩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CS는 물론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문의 관리 들어가서 문의도 수집해서 문의를 남길 수 있는데 제가 요거는 그냥 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문의는 직접 마켓에 들어가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좋습니다. 어차피 그게 그거거든요. 여기서 뭐 솔루션으로 하나 들어가서 하나. 근데 들어가면 장점이 여기 Q&A가 남아있으면 직접 다 체크를 할 수 있죠.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CS는 가능하면 들어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사용법까지는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와, 진짜 빡세지 않습니까? 1교시 때 원리를 설명드렸고, 2교시 때는 세팅부터 상품 등록 방법 설명드렸고요. 자, 3교시 때는 지금 이제 사용 방법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발주, 발송, 품질 처리 전부 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좀 추가 사항을 더 설명드릴 텐데, 자, 일단은 제가 매출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 자, 매출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출 설명드릴게요. 이제 제 유튜브에 보면 이제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10,0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가르친 사람들이 한 3만 명 됩니다. 진짜 제가 강의를 한 8, 9년 했거든요. 거의 사업하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했으니까 한 8년 했어요. 제가 사업을. 그래서 그동안 가르친 사람들이 한 3만 명은 될 겁니다. 제가 2만 명까지는 세알렸는데 그 뒤로부터 못 세알리고 있는데 한 3만 명 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하도 또 아니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저한테 와서 뭐 잘 모르시니까 그런 질문 하시겠지만 가끔씩 이제 시비를 붙이시는 분들 좀 계세요. 네.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모르셔서 그런 거고 비싼 강의 들었는데 뭐 매출 안 나오니까 그런 거 들었겠죠. 자, 품절. 자, 모든 단추는 메인 페이지에 있습니다. 스피드고 메인에. 스피드고 메인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송장 넘는 거, 배송 선택갱신, 품절은 품절 상품 업데이트, 재고 상품 업데이트, 가격 변동,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요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매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시간이 10분이면은 일단 설명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빨리. 자, 일단, 계산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컴퓨터가 이 줌만 하면 확실히 느려집니다, 이게. 줌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열어라. 자, 배수 계산기, 배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저한테 시시비비를 안 가르치게 될 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제가 만든 배수 계산기인데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급가가 10,000원이라고 할게요. 도매매 10,000원이에요. 배송비는 3,00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1.35로 했죠. 1.35. 자, 1.35에 1%로 했어요. 할인가. 그쵸? 1.35에 1%. 그리고 무료 배송으로 주로 파니까 제가 무료 배송으로 하겠습니다. 유료는 또 밑에 있으니까. 1.35에 1%를 하시면요. 고객은 10,000원짜리가 13,500원. 1.35가 돼서 13,500원이 되고요. 할인율 1%를 제가 줬잖아요. 그럼 135원이 빠지겠죠. 135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인가는 이렇게 될 겁니다. 135. 근데 지금 라운드 업, 소수점 하나가 업이 됐으니까 135가 아니라 요렇게 130이 되겠죠. 130이 되고요. 어쨌든 고객이 볼 때는 13,370원에 제가 배송비를 포함해서 무료 배송으로 판다 그랬죠. 그러면 3,000원이 추가되니까 16370. 자, 고객이 보는 가격은 이겁니다. 16370. 16370의 무료 배송. 그래서 고객은 16370으로 쿠팡에서 결제를 합니다. 그쵸? 근데 보세요. 쿠팡은 수수료를 떼가거든요. 근데 쿠팡이 수수료를 얼마를 떼갈까요? 쿠팡의 수수료는 몇 프로일까요? 한번 답변 달아보세요. 11.88.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10.8, 10.9, 최대 11%, 10.8, 10% 전후 좋아요. 조현희 대표님이 가장 비슷합니다, 지금. 왜냐면, 저 10% 전후 이런 걸 떠나서 제품에 따라 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하셨어요? 와, 자, 정확한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쿠팡의 수수료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쿠팡의 수수료는 무엇에 따라 다르다? 쿠팡의 수수료는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마스크를 판다고 치면요. 마스크를 여러 카테고리로 팔 수 있습니다. 패션 마스크로 팔게 되면요. 패션 마스크는 카테고리 수수료가 10.5%,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 어느 분이시죠? 오정은 대표님, VAT 별도. 그러니까 10.5에 VAT 별도 10%또 11.5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를 제가 10,000원짜리, 10,000원에 배송비 3,000원짜리 마스크를 1.35에 1%로 팔았다고 칩시다. 팔아봅시다. 10.5니까. 계산기에다가 여기다가 10.5. 자, 요렇게 계산을 하면요. 자, 1089, 1891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강사님, 10% 부가세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수수료에 10% 0.1 들어가 있습니다. 서식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쿠팡에서 돈을 얼마 버는지, 얼마 정산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만든 표예요. 원래는 가르치려고 만든 표가 아니라. 그래서 자, 정확하게 1891원을 떼가고요. 지금 제가 여기 함수 적어 놓은 거는 다 실제 적용되는 함수들입니다. 정확하게 적으면 거의 적용됩니다. 엑셀 파일은 카페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오픈 시켜놨습니다. 카페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도매 사이트 알고 싶으시죠? 그다음 지금 파일이 필요한 게 많으신데 전부 자료가 카페에 있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1891이에요. 그럼 보세요. 고객은 16370에서 1891을 쿠팡이 떼갔어요. 그럼 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14479가 제 통장에 들어와요. 실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저렇게. 정산 예정금으로 조회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익금은 뭐냐면 자, 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 14479. 제 통장 나간 금액은 뭐죠? 13,000원.
공급가잖아요. 도매매 예치금. 예치금 13,000원 나갔고, 제 통장 들어온 거는 14479. 자, 제가 옛날에 지사장으로 있었는데요. 이 수익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매출 대비 수익금, 부가세 대비 수익금, 법인세 대비 수익금, 캐시플로우 대비 수익금. 이렇게 수익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 흘러가는 걸 그대로 아주 직관적으로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 제 통장 들어오는 금액, 제 통장 나간 금액, 통장에 들어온 금액 빼기 나간 금액을 하면 제가 실제 돈 번 금액이 됩니다. 여기 이제 부가세나 이런 건 없습니다. 계산되어 있지 않고요. 1479가 제가 벌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은 얘가 제 매출입니다. 16370이 제 매출이에요. 얘가 제 매출이고, 그 다음에 수익금 요거니까 매출 대비 수익금을 계산하면 9%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마스크를 만약에 패션으로 안 팔고 생활용품으로 팔았다고 칠게요. 마스크, 패션 말고 생활에도 패션 마스크가 있거든요. 뭐야 이건? 잠깐만요. 저 식품이 나오네요. 자, 생활에도 패션 마스크가 있습니다. 패션 마스크. 자, 제 생활용품으로 팔면 어떻게 될까요? 7.8이 되는 겁니다. 7.8. 그래서 자, 이거 제가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로 팔면 지금은 9%죠, 수익률이. 자, 근데 7.8 하면 12%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12%. 1.35에 1%로 팔면 카테고리 수수료 대비해서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테고리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쿠팡은 카테고리마다 수수료가 다 달라서 배수를 카테고리에 맞춰서 해도 됩니다. 해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십시오. 수수료가 7.8인데 제가 수익률을 조금 낮출게요. 왜냐면 수익률은 나중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처음에는 매출을 좀 찍기 위해서 수익률을 좀 낮춘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을 아까 우리가 몇 프로였죠? 패션으로 팔면 10.8? 8%, 9%였는데 지금 제가 수익률을 좀 낮춰볼게요. 한 뭐 8% 정도로 낮춰볼게요. 그러면 판매가 요율을 1.3으로 했어요. 자, 1.3에 1%로 팔면 9% 정도 수익률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판매가 요율을 좀 낮추셔도 괜찮아요.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얘기를 하면 시비거리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랬더라, 그렇게 한다더라, 강사가 저렇게 한다더라 해서, 뭐, 막 얘기가 들리거든요, 제 귀에 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강사님이, 아니, 원장님 강의할 때 1.3으로 팔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왜 그렇게 가르치냐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일단, 아, 저를 믿으면 제가 이거 믿음이 아직 안 가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매출이 안 나올 올 때는, 신경이 쓰여요. 하다 보니까. 제가, 매출이 안 나올 때는 수익률을 낮춰서 판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온라인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는 강사들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자, 거래량 확보 이거 별표 좀 쳐놓을래요? 쳐놓으실래요? 거래량 확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책을 3권 썼지만 내년에 이제 유통 관련된 온라인 유통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예민이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우리 예민이 대표님의 요 답변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자, 거래가 많아지면 지수가 올라가는 건지가 아니라 올라갑니다. 가서,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제 말이 아닙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표 5개인데, 이거는 주원규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신사임당. 뭐 정문진 대표님 그 유명한 대표는 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뭐냐면, 주문 건수랑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잔잔바리도 많이 파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 내용인데 잔잔바리를 팔면 주문 건수가 많아집니다. 이거 다른 말로 트래픽이라고도 하고요. 유입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써요. 제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명색이 온라인에서만 20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거래량이 많아지면 지수가 올라가서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마진율을 많이 보고 파는 것보다 먼저 매출을 확보하는 게 1순위입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들 너무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업의 프로세스. 1번, 일단 매출을 찍는다. 2번, 거래량을 확보한다. 아니, 매출을 찍으면 대출을 받는다. 대출은 왜요? 자본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돈 많이 버시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매출 찍으면 무조건 대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률을 높인다. 자, 생각보다 수익률이 뒷부분에 나와 있죠. 수익률은 나중에 계산하는 겁니다. 아까 어느 분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월에 매출 1,000만 원을 찍으면 수익률을 몇 프로를 보나요? 이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익률은 처음에는 낮지만 나중에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번째는 효율성을 올립니다. 이거 제 책이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네 가지 컨셉을 가지고 책을 쓰고 있어요. 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요즘 글 쓸 시간이 없어갖고. 어찌됐든, 요 사업의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1번입니다. 1번. 매출을 찍는다. 매출 찍으면 어떻게 거래량을 낮춰라. 그럼 좀 공격적으로 해볼게요. 강사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저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좀 너무 많이 나가네요. 백미. 자, 예를 들어서 쌀이에요. 자, 쌀 같은 경우는 뭐 5.8이잖아요. 5.8이면 보세요. 쌀이면 5.8%밖에 안 돼요. 쌀이 보통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10kg짜리가. 자, 수익률 높죠? 수익률을 제가 10%만 볼게요. 요율을 몇 수로 하면 될까요? 1.25? 1.24? 1.23? 보십시오. 수익률을 10% 본다 그러면 이렇게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수라는 게 뭐 낮으면 좋나요? 높으면 좋나요? 뭐가 좋나요? 그게 아니라 거래량 확보하려면 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원래 1시간 반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료 배송이 훨씬 좋습니다. 무료 배송이 좋고요. 유료 배송이 좋고 매출을 찍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맞추어서가 아니죠. 낮추어서 파는 게 좋다. 낮추어서 파는 게 좋다. 오늘 제가 조금, 어,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요거는 좀 원래 신뢰가 쌓였을 때 하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대표님들께서 신뢰를 보여주셨으니 제가 오늘 조금만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만 하시겠습니다. 매출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만 하고요. 자, 일단 대표님 매출 찍는 프로세스를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매출을, 그러니까 배수 찍기 위한 한 템플릿 관련. 그쵸? 자, 무료 배송 하는 게 좋다. 할인율이 있어야 된다. 쿠팡 카테고리 수수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배수를 맞춰서 다양하게 해라. 배수를 다양하게. 근데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처음에는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낮춰서 판매해라. 거래량 확보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해라. 라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실질적인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매출을 만드는 프로세스. 일단 첫 번째 대량 등록을 합니다. 대량 등록. 자, 뭐 지수가 떨어지고 뭐 하고 막 말이 많이 계신데 제가 보면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원에서는 1,000만 원은 많이 그냥 다 거의 대부분 찍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사정으로 바쁘다 보니까 못 찍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한두 달이면 다 대부분 1,000만 원을 찍어요. 근데 보면 가장 최근에 제 이제 유튜브가 주세이 TV라고 합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유튜브 중에 하나인데, 자, 요 가장 최근에 찍은 영상인데, 저번 달 배우신 분이에요, 저번 달. 저번 달 배우신 분이고, 지금 이분이랑 같이 배우신 분들이 다 1,000을 찍었어요. 1,000 많이 찍어요. 1,000 찍었는데, 1,800을 찍었어요. 2달 만에. 한 달 일주일 만에, 5주 만에 1,800을 찍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번 달에 한 2, 3천 찍으실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교육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 이 프로세스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믿고 하시면 됩니다. 대량 등록은 하루에 상품을 등록하는데 쿠팡에, 자, 일단은 모든 마켓별로 등록 가능한 개수가 있어요. 그거를 꽉 채워요. 예를 들어서 쿠팡에 1만 개, 그 다음에 11번가 2천 개, 그 다음에 옥션,
옥션, 지마켓, 롯데온 2,000개. 자, 그러면 꽉 채우면 그 다음 뭐하죠? 두 번째. 모든 마켓 일단 꽉 채웁니다. 가공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두 번째, 꽉 채우고 나면 매일매일 스스는 대량 등록하지 않습니다. 스스는 대량 등록하지 않는다. 스스는 최적화 혹은 SEO 한 땀 한 땀.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이에요. 자, 알려드릴게요. 뒤에. 몇 시에요? 25분. 자, 매일매일 만약에 꽉 채웠어요. 쿠팡이 10,000개가 됐어.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쿠팡에 200개 지우고 200개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200개를 오래된 거, 가장 오래된 순서로 지우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순서대로 지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미 그건 최신성이 반영이 안 되니까 저기 형장 이슬로 저기 가 있어요. 찾을래야 돼. 찾을 수도 없는 곳에 가 있으니까 오래된 순서대로 200개씩을 지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방법들이 많긴 한데, 자, 어쨌든 그러면 보세요. 옥션, 지마켓 옥션을 지옥이라고 하거든요. 지옥, 롯데온, 실버가가 각각 200개잖아요. 그럼 지금 몇 개예요? 800개. 쿠팡까지 200개. 그러면 1000개를 맨날 지우고 올리고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매출이 얼마 나오냐면 이 작업을 반복하면 매출 한 300은 나온다. 300만 원은 나온다. 나옵니다. 자, 나오고요. 제가 AI는 조금 빨리 하고 뒤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제일 궁금하시니까. 자, 근데 여기도 사실은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배수 전략, 할인율 전략, 그다음에 카테고리 전략, 배수 전략, 카테고리, 그다음에 가격 범위 전략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교육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설명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어쨌든 전략을 쓰면은 보통 5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500 이상, 만 원 이상. 그러니까 보통 500에서 한 80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전략을 쓰면 지금 뭘 안 했냐면 가공이라는 걸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등록하시면 매출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지금 8년을 했으니까 믿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등록하면 왜 1,000만 원을 못 넘냐면 지금부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두 번째 상품 가공이라는 걸 합니다. 자, 상품 가공은 뭐냐면 최적화 SEO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에너지 텐션이 올라온 게 느껴지시죠? 텐션 확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답변을 잘 주시니까 나중에 준 강의 들으시면 답변 같은 거 잘 주세요, 강사님들한테. 그러면 열심히 하십니다, 진짜. 자기 거 다 쏟아서 강의합니다.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자, 보시면, 아이고야. 자, 이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가이드입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가이드인데, 자, 네이버 쇼핑 검색 SEO라고 해서 Searching Engine Optimization,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뜻이에요. Searching Engine Optimization. 발음 괜찮은가요? 자, 검색 엔진 최적화. 무슨 말이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이 검색 엔진대로 등록을 하면, 이 정보대로 등록하면 상위 노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매뉴얼이에요. 보시면, 알고리즘이 쭉 나와 있어. 되게 골치 아프게. 뭐, 알고리즘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나와 있고요. 적합도, 인기도, 막 클릭수, 최신성. 상품 등록일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지수화를 해서 신상품으로 일시적 랭킹을 유도하겠다. 이야, 제가 이야기한 말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왜? 제가 저걸 보고 이야기한 거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많은 SEO 알고리즘 중에 고작 요거 하나 이용하는 겁니다. 고작 요거 하나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량 등록 이거 가지고 한 500을 찍는다니까요. 한 500, 700, 800, 한 800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1000을 넘으려면 조금 기술을 써야 돼요. 조금 기술을 써야 되고. 어쨌든 요 정도 하면은 월에 한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최신성으로 이렇게 이제 쓰는데 여기 보시면 상품명을 잘 만드세요. 제가 그냥 의역을 하겠습니다. 의역을 할게요. 자, 상품명 잘 만드십시오. 상품명 요렇게 만드세요. 파란색. 자, 예를 들어서 뭐 50자 내외를 해야 되고 뭐
뭐 특수 문자 빼세요. 뭐 패키징의 경우 숫자를 정확하게 쓰세요. 나와 있죠. 이벤트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하세요. 배드 클린 굿, 배드 클린 굿. 자, 상품명 되게 중요합니다. 상품명 엄청 중요하죠. 상품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와 있죠? 쭉 나와 있고요. 자, 이벤트 필드 집어넣으세요. 자, 이미지 1000 곱하기 1000이 좋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쵸? 흰 바탕에 상품만 있는 이미지가 베스트 이미지입니다. 요렇게 만드세요. 자, 요따구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뭐 입술 깨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요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이미지. 좋은 이미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쭉 보시면 뭐 브랜드 제조사의 카테고리 요렇게 쓰셔야 되고요. 세부 카테고리 중요하고요. 막 나와 있어요. 요거에 맞춰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을 이제 최적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온 거를 내가 다 적용을 하게 되면 상위 노출이 되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나보다 점수 높은 사람이 없는 이상은 내가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대로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과정 보통 들으러 가시면 스마트 스토어는 이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이 따로 있어요. 배워야 돼. 한 12시간 배워야 돼. 12시간에서 16시간을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 생각보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교육 과정에서 저걸 가르쳐요. 어떻게 한 땀 한 땀 등록하는지를. 그러니까 대량 등록으로 스마트 스토어 쌓아봤자 매출 별로 안 나올 뿐더러 대량 등록으로 쏘시면 나중에 경고를 먹습니다. 귀사는 대량으로 쏘는 것 같은데 혼납니다 하고 걔는 정지먹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냅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한 땀 한 땀 하는 게 맞는데, 자, 한 땀 한 땀 등록하면 하루에 5개에서 10개밖에 등록을 못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거 상품명 찾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 강사니까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스마트 스토어는 한 번 노출돼서 상위 노출되면은 매출이 계속 나오죠? 훨씬 좋은 판매 방식입니다. 근데 저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소량 최적화 방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점을 쓰는 거예요. 대량 등록, 플러스 소량 최적화를 같이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대량 등록과 소량 최적화를 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대량 최적화라고. 용어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책 쓰면, 논문 쓰면 저거 전부 다 단어로 등재시키려고요. 어쨌든, 대량 최적화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 사전 제가 만들어야겠다. 빨리. 남들이 하기 전에. 자,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일부만 수정하는 거. 수정해서 많이 등록하는 겁니다.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하루에 5개밖에, 10개밖에 등록을 못 하지만, 대량 가공 등록은 하루에 100개, 200개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저희 교육원에서 300개씩 하더라고요. 하루에. 하루에. 엄청나게 합니다. 가능해요, 그게. 제가 저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제일 점수를 많이 받는 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 되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상품명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썸네일. 자, 썸네일은 수동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잘라가지고, 배경 이미지 날리고, 1000 곱하기 1000 미리 캔버스 써가지고, 1000 곱하기 1000으로 해서 올릴 수 있어요. 수동으로 할 수 있고요. AI로 할 수 있는데 제가 AI로 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상세 페이지. 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네 가지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태그, 속성값 뭐 여러 가지 더 있긴 한데 어쨌든 요 네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요 네 개를 제가 판타스틱 4라고 합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네 개니까. 판타스틱 4라고 그냥 제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만 수정하는 건데 제가 한번 AI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그냥 압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20분 걸리거든요. 다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우, 에너지를 썼더니 그냥. 자, 뭘 한번 등록해 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시작되는데 상품 선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압축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대량 최적화를 보통 대부분의 교육원들은 저 대량 최적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육 자체를. 그러면 초창기 때는 매출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상품 선정 때문입니다. 상품 선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경험이에요. 결론은. 근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이나 AI가 저걸 대체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고 전성기에 보시면
여기 엔자 플러스에 월간 큐레이션이라든지 상품 추천 AI9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엔잡 전송기를 쓰시게 되면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엔잡 전송기가 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이 많아가지고 저 30개 답변하는데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근데 결국은 뭐 질문하려고 실시간 중강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쵸? 자, 월간 큐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올해 이번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거 판매 키워드 베스트 혹은 뭐 인기 상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쿠팡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상품들을 등록해서 판매하는 것들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상품 추천 AI9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이잖아요. 12월 말에 아니다. 보통 1월 초에 잘 팔리는 제품 추천해줘.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GPT라든지 어쨌든 걔네들 프로세스 가지고 긁어 오겠죠. 긁어 오는데 제 생각에는 네이버 데이터 랩하고 그다음에 아이템 스카우트하고 판다링크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쭉 나오죠. 쭉 내리시면 자, 요렇게 보여져요. 요렇게 실제로 잘 팔리는 제품 추천해줘 하면 선정을 해줘. 이거 나쁘지 않네. 17,000원밖에 안 해서. 이거 나쁘지 않네. 이것도 괜찮네요. 자, 상품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판매가 될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제가 체크해서 담아요. 혹은 그냥 다 마일박스로 전해요. 전송.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상품 선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아볼까요? 자, 마이박스에 담으면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마이박스에 담으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보세요. 메인 이미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흰 바탕에 상품만 있는 게 베스트라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거 해봅시다. 요거 해볼까요? 요거, 자, 요런 것들. 자, 요런 거 할 때는 체크해서 메인 이미지를 원래 수동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배우셔야 돼요. 뭐, 김태현 대표님이든 제 강의든 강의들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강사님들이.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은, 자, 여기서 AI 썸네일 변경 누르시면요. 확인, 이게 드라파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체크해서 흰색 배경으로 확인 누르면 이 제품만 빼놓고 나머지는 흰색 배경으로 처리가 되겠죠. 처리가 돼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작업해도 금방 합니다. 작업해도 금방 하고요. 돈 아끼시려면 작업하시면 되고 시간 아끼시려면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 대표님들 선택이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단점. 아직까지 AI가 사람만하지 않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강아지 뭐죠? 산책 줄을 제가 팔려고 했는데 지우고 나니까 강아지만 남더라고요. 이게 무슨 제가 개장수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사라졌네요. 조금 어색하긴 한데 요 정도 합시다. 자, 적용하고요. 확인. 음. 발전하고 있겠죠. 근데 대표님들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AI는 발전을 합니다. 딥러닝을 하니까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편집이라고 누르시면요.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뭐죠? 패딩 집업. 자, 패딩 집업인데, 패딩 집업이라 함은 지금 아이템 스커트. 아, 자, 아이템 스커트. 3시간이 되게 짧죠? 3시간 이제 강의해보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르는 거예요. 1교시부터. 1교시 서둘러도 근데 사실 오늘 내용들이 되게 많은 내용입니다. 6, 7시간짜리 내용이니까 자, 저기 아까 뭐였죠? 상품이 패딩 집업. 패딩 집업. 구리에 계시면 옷 사셔서 그냥 배우십시오. 속 편하게. 강의비 얼마 안 하니까 2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중급 강의도 있습니다. 중급 강의도 들으시면 돼요. 패딩 집 별로 좋은 키워드는 아닌데 자, 어쨌든 부산
제가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합니다. 줌 강의로. 왜냐면 많이 생각보다 가르칠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진짜 완전 꽉 압축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중간중간의 내용들이 전부 다 진짜 내용들 많습니다.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자, 어찌됐든 패딩 집업이에요. 그러면 얘는 남성이 더 좋네. 여성 할 건데. 여성으로 할 건데. 이것도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 강의 같은 거 하시면 배우시거든요. 패딩 집업은 별로네. 키워드가. 그냥 여성 패딩 집업 별론데? 패딩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여성 의류의 아우터 패딩이나 여성 의류의 점퍼. 여성 의류의 아우터 패딩이 더 좋겠네요. 여성 의류의 아우터 패딩으로 하겠습니다. 패딩을 한번 찾아볼게요. 반려동물밖에 없네. 아이고. 자, 얘는 점퍼로 하겠습니다. 안 나눠놨네요. 이건 이제 안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카테고리 만지고요. 자, 상세 페이지, 상품명은, 판다링크 같은 걸로도 수정 가능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상품명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꼭 배워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상품명을 만들고, 요런 거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아까 그 AI 만든 그 드라파라든지 아니면 N잡 전송기 쓰시면 AI9을 쓸 수 있는데, 누르시면은, AI가 자동으로 상품명에서부터 보세요. 상품명 만들었죠. 지금 파란색이 바뀐 거거든요. 추천 키워드 만들었고요. 값들 집어넣고 넣었고, 요즘은 이 상세를 잘 건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상세에는 이렇게 상품명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상세도 더 가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수정을 하시면요. AI도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닫기 누르시면 지금 보시면 제가 요거 수정했잖아요. 여기 제목과 상세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X가 되어 있거든요. X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잘 보십시오. 삭제할 때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해봅시다. 두 개만 해봅시다. 아깝잖아요. 수정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가공한 상품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저희가 상품 선정을 했고, 대량 최적화라는 걸 했어요. 그쵸? 그러면 하루에 100개, 300개 할 수 있죠. 이거를 하게 되면 보통 이걸로 매출 1,500에서 2,000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가 한 명, 저번 달 배우신 분 한 번 찍었고, 저번 주 기수 4명이 다 찍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만드시는 건데, 요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나중에 삭제하실 때 전송 관리, 마켓 전송 리스트 들어가시면, 제목 편집 없음 누르면, 어, 가공한 거는 안 지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걸 누르시면 가공한 게 안 지워진다고요. 그러면 가공한 게 쌓이겠죠. 가공하면 좋거든요, 상품들이. 그래서 쌓이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주문 이력 없음 체크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주문 이력 없는 제품들만 삭제가 돼요. 그럼 나중에 주문 이력 있는 거, 가공한 것만 쌓여 있겠죠. 계속해서. 그러면 이 작업을 6개월에서 1년 동안 하시면 당연히 매출이 2, 3천을 찍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일단 다 말씀드렸고, AI도 중간에 설명드렸고요. 자, N잡 전송기라는 게 있습니다. N잡 전송기는 뭐냐면, 하고 이제 제가, 정보 먼저 드리고 답변을 좀 달고, 오늘 시간은 조금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버가 되더라도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자, 일단 제 모바일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좋습니다. 어떤 업데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일단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지금 연결한 거고요. 핸드폰이고요. 업데이트 바로 지금 저는 가공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N잡, N, N, 자, N잡 전송기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N잡 전송기가 나와요. 열어볼게요. 이거 일반적인 게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무료로 쓰실 수 있으시니까. 자, N잡 전송기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따로 가입을 하셔야 돼. 가입하시고 나서 공급사 연결 관리에서 도매매를 일단 연결하시면 돼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일정 기능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도매매가 연결되어 있으면 주문 수집, 배송, 송장 입력, 품절 업데이트 다 가능합니다. 주문 수집 누르시면 확인 누르면 주문을 수집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주문 수집, 품절 처리, 발송 처리는 기본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얘를 돈을 내거든요. 돈을 내는 건 뭐냐면 돈을 내면 여러 공급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매신이나 온채널. 자, 이런 걸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프로그램이 상품도 등록하고 이렇게 알아서 자기가 상품도 등록하고 문의 수집도 하고 주문 수집, 발송 처리를 알아서 합니다. 자기가. 자동화를 스케줄링 할 수 있어요. 좋죠? 이런 기능이 있고요. 얘는 뭐 한 달에 얼마더라? 쓰시려면 3만 얼마 쓰시면 되고 얘는 제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 있으시니까 보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자료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엔잡 전송기는 아시겠죠? 모바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잡 전송기로 주문 수집, 배송, 품절, 상품 등록도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데 상품 담는 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월간 큐레이션으로 담으시면 되긴 하는데 핸드폰으로 일하시는 게 생각보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원래는 모바일 버전으로만 있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작년이 아니지 3개월 전에 N잡 전송기가 이제 PC 버전으로 나왔죠. 이렇게 이제 N잡 전송기가 PC 버전으로 나왔고요. N잡 전송기는 공급사가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AI가 붙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동화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쓰실 분들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피드고도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많이 발전해 왔고요. AI 같은 경우는 많이 쓰시면은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쓰고 있고 저희 교육원 교육생들도 부지런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다른 도매 사이트들도 쓸 수 있고요. 자동화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상품 추천 들어가서 아니면 월간 큐레이션을 통해서 다른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소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